다성님 말씀, 식자우한이라 하지만 참 알면 괜찮은데 반쯤 아니까 우한이지. 이 세상이 괴롭고 혼란된 것은 반쯤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 반쯤 깨게 하다가 그만두려면 애초에 깨우지 말아요. 내 생각 같아서는 학교를 줄여야 한다. 학교가 학생들을 반쯤만 깨우고 있다. 반쯤 선잠만 깨가지고는 잠투정만 하니 애초에 깨우지 말아야 한다. 물론 인생이란 잠 깨자고 하는 건데 인생이 깨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 된다. 네, 김성원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오늘은 우리가 다 같이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깊게 성찰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식자우한을 이제 사자성어로 딱 쳤더니 자자가 글자 자예요. 왜 이렇게 나왔을까 했는데 이제 파숙 선생님의 말씀으로 하면 놈자자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아는 자, 우리가 뭐 지식을 뽐내고 하는 그런 아는 자에 대한 이야기로 해야 될 텐데 사자성어에 딱 치면은 놈자자가 아니라 글자자로 나와가지고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만 뭐 같이 생각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 다섯님의 뜻은 우리가 이제 성경도 많이 알고 불경도 알고 꾸란도 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알면 정말 제대로 잘 깊게 아는가? 반쯤만 알고 그 아는 것을 우리가 자랑하는 식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요즘 뭐 박사들이 그렇게 많은데 박사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AI가 나와서 박사들도 어떻게 이제는 좀 우쭐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성님이 이제 반만 우리가 깨고 완전히 깨서 깨고 또 깨고 해서 깨달은 상태에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반쯤만 알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경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가 우리를 온전히 깨워서 보내줘야 되는 학교인데 학교가 제대로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대로 경쟁, 입시, 지식만 많이 이제 가르친다는 걸 그때서부터도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를 줄여야 한다. 그래서 다성님이 다른 건 예언하지 않았는데 딱 한 가지 예언한 거 있죠. 모름지기 머지않아 학교의 문이라 문은 다 닫힐 때가 온다고. 7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른 건 말을 안 하는데 이거 하나만 예언할 수 있다고 하면서 7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학교 공교육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잠자는 학생들이 수두룩하고 그런 상태. 그런 것들을 벌써 70년 전부터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도 인생이 잠인데 꿈인데 이 꿈을 제대로 꿈을 꿔서 꿈을 깨자라는 그런 이제 말씀을 끝에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잠 깨자는 인생 뭐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이게 다 꿈인 줄 알고 살면은 그렇게 슬픔이 적을 거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윤종수 목사님의 그 말씀에 힘입어서 좀 재미있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저는 오늘 다성 말씀에 다른 거보다도 그 반쯤만 아는 거 가지고 간다는 거. 아, 이거 아주 그냥 쇼킹한 건데요. 아니, 뭐 다석 선생님이 또 이렇게 또 사람을 콕 집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나. 나 이 양반 처음 자는 소리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아주 힐라리우스한 얘기도 하시는구나. 그래. 그러겠습니다. 근데 하나의 예를 하나 들으려고 그래요. 음,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제가 생각을 수십 번, 수천 번 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가볍게 듣지 마시고 한번 같이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최재형 목사가 처음에 나타났을 때부터 굉장히 스캡티컬하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고 하는 정치적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해 있어요. 뭐 파장력도 있고. 근데 저는 뭐로 봤냐면 이 목사로서 이 사람이 이게 기독교적인 의미가 뭔가 정치적인 의미는 아무리 뭐 폭풍 같은 바람을 불어도 한 번 휙 지나가고 말잖아요. 그러나 한 사람의 목사로서 한국의 중요한 정치적 상황에서 한 그 기독교인 목사로서의 역할과 의미는 다른 거거든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 방법이 하도 이 사람이 이상한 방법을 써서 굉장히 의심스럽게 봤어요. 그래서 즉시 이제 뉴욕에, 아니, 저기, LA에 김기대 목사한테 전화해서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제 김기대 목사님이 이제 쭉 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한테도 형님, 형님 하고는 그런 사이다 하면서 얘기를 해서요. 그다음부터 더 주의 깊게 봤죠. 그랬는데, 아, 이분이 이제 그분이 이제 뭐 이렇게 공부를 뭐 많이 한 분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그 신학적인 한계와 이런 것이 이제 점점 이제 드러나더라고요. 그 한 번은 그 법원 앞에서 무슨 고소장을 가지고 가는 기자회견을 하는데 설교를 하더라고요.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는 김건희가 자기의 이걸 듣고서 회개하고 그러길 바라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짜장이죠. 웃기는 짜장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어떤 그 신학적인 뭐 그거 하여튼 목사로서의 그 퀄리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어저께 내가 유튜브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주진우 기자를 용서할 수 없다. 이런 글쎄.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봐라. 그랬는데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저는 그냥 와이프한테도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이 사람 웃기네. 그러는데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여론판에 이렇게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르라. 이제 욕을 바가지로 먹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 취재를 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속이는 그런 방법을 써놓고서 이 주진우라는 친구가 워낙 그 스타일이 그렇거든요. 어디 가서 그냥 막 그 개기는 스타일이거든요. 뭐 조폭세계 가면 조폭세계 가서 같이 굴고 검사들 세계 가면 검사들 세계 같이 굴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캐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막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경에 그 있잖아요.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티를 못 나고. 그러니까 그냥 시정잡배 같은 사람들이 그런 걸 탔더라고요. 야, 이 새끼야, 너 뭐 하는 새끼냐? 너는 뭐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 목사의 퀄리티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사람 정말 큰일 날 사람. 이게 정치적으로 큰일이 아니에요. 기독교적으로, 아주 기독교를 굉장히 욕을 먹이고 목사의 값을 또 하나 뭐 정광훈이 못지않게 떨어뜨리는, 이런 염려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바로 반쯤 하는 거, 반쯤 하는 거 가지고 설치는 거. 굉장히 우려스러웠어요. 우리 박영호 선생님은 다석 선생님이 서양 신학의 종교다원주의 신학의 사조를 따르는 학자들이 나오기 70년 전부터 종교 그렇죠. 이론주의를 말씀하셨다라고 네. 하는데 이런 이런 자주 문구가 예,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하나의 종교만 아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 저는 저도 기성수 목사님이 보신 것처럼 제가 제목을 반쯤 아는 사람 했는데, 예, 반쯤 아는 사람이 말이 많습니다. 사실. 그죠? 어떤 그 분들은 세상이 미국, 어지럽고 괴롭다는 거 예. 아닙니까? 그 다성님의 특징은 모든 종교 사상에 열려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독교를 많이 하는 건 좋은데 다른 종교에 대해서 닫혀 있으면은 거기에서부터 이제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불교 이단이다. 또 기독교를 기독교를 모르는 불교인들은 서로가 이단이다. 유교가 이단이고 서로 이단이라고. 그래서 참 멍텅구리 같은 세상이다라고 이미 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깊이 갖는 건 좋은데 다른 신앙에도 열려 있을 때 정말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많이 느낍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 저도 굉장히 쇼킹 받았어요. 아니, 다섯 선생님이 왜 여태까지 말씀 중에서 제일,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다섯 선생님이 진짜 옳은가를 또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 세상에서 어떤 한 분야를 100% 안다는 거는 불가능하다. 다, 어? 아주 박사 이런 사람도 많이 알아갖고 퍼센티지로 따지면은 80% 90%겠지 100%라는 건 불가능한데 반쯤 한다. 보통 사람들은 반쯤 알고 거기에 전문가들은 60% 70% 80% 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보면은 이게 뭐 반쯤 한다는 거 갖고 다섯 선생님이 아주 반쯤 하려면 알지 말아라. 아주 니네는 아주 아무것도 하지 마.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역설적이다. 너무너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간에 우리가 조금 알면서 야단하는 건 있지만 우리가 그 양쪽의 그 진영도 그래요. 정강훈이고 이제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할 적에도 그 사람들 우리가 정말 듣기 싫어서 안 듣잖아요. 정강훈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안 들어보고 우리가 막 그거 한마디 말로만 욕을 하는데 그것도 저쪽 사람들도 이쪽 사람들 욕할 적에 안 듣고서는 막 욕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이게 반쯤 한다는 거 그리고 학교를 갖다 모두 없애야 된다. 이런 것도 많이 없애야 된다. 이거는 정말로 충격적인. 귀족층과 천민층을 만들어라. 이 소리에 귀족층과 천민층을 만들고 못난 것들은 그냥 못내게 개돼지로 살아라. 뭐, 학교를 조금 해갖고 상류세만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기에 진짜 어폐가 있다. 그리고 정말 이거 100%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뭐든지 반쯤만 알아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다 능력 있게 다 살고 있어요. 반쯤 알아도 돈 잘 버는 사람 많아요. 그 분야에서 뭐 많이 알아갖고 돈 버는 사람도 없어요. 조금 알아갖고 돈 버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반쯤만 알아도 굉장히 이 세상 사는데 충분하다.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양복은 선생님 생각은 음, 참 훌륭하십니다. 저렇게 다석 선생님이라도 하셔도 과감하게 그런, 50 반쯤 알아도 충분하다. 근데 제가 음, 그 천공이 뉴욕에 왔을 때 처음에 윤석열 등장하기 전에 천공에 어떤 강연회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문에 광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목사라 그런지 종교적으로 뭘 하는 사람들은 이게 어떤 인간들이 뉴욕에 와서 이 또 우리 한인들을 모아놓고 무슨 얘기를 하나 그랬는 유심히 봤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천공이 머리를 하얗게 따가지고 수염이 난 사람이 그 문구에 보면 어떻게 써놨냐면 이렇게 해놨어요. 모르니까 헤매는 게지. 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천공의 말이 틀렸냐? 모르니까 헤매는 게지.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천공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욕을 해서 씨 부리는 것도 맞는 말이다. 그런데 어떤 제 지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개가 소리를 내면 개소리, 소가 소리를 내면 소소리, 예. 말이 소리를 내면 말소리. 그러니까 천공이 모르니까 헤매는 게지 해도 천공은 내가 볼 때는 존재 자체가 개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반쯤 아는 거는 지금 현재 가짜 뉴스가 그 나머지를 채우는 거거든요. 진짜가 있다면은 진짜를 반쯤 안다는 것은 가짜가 그 나머지를 가지고 휘두르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천공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윤석열이 하기 전에 제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아낌이라는 모임이 있거든요. 어제 그 인도 대사관에서 우리 양보영 선생님하고 같이 만났었는데 어 그 같이 왔던 우리 아낌 모임을 하고 있는 이윤희 대표도 있고 근데 그 전에 그 모임을 주도했던 분이 신충식 선생이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맨날 저한테 와서 여기 이 수염을 갖다 여기까지 한 천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 들으면 옳은 게 좀 많다고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윤석열이 그렇게 빠졌던 사람이 바로 그 천공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그 느꼈던 것은 바로 반쯤 아는 것 누구나 다 반쯤 뭐 완벽하게는 알지는 못하지만은 바로 그 반쯤 아는 것 자체가 가짜가 들어와서 마치 알곡을 심어놨는데 겨자씨가 이렇게 심어놨는데 그 가짜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가라지들이 나는 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어, 그 다석 선생님이 철저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지금 이 유튜브에서나 뭐 여러 가지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가짜 뉴스들이 판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그냥 저도 그냥 던졌습니다. 이 말을 던졌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학교를 저도 과연 필요한가 학교가 무엇을 배우는가를 봤을 때 지식을 배우지만 지금 AI 시대로 돌아오면서 모든 것들이 이제 AI한테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내가 무슨 질문을 하면은 잠깐만 기다려 해놓고 AI한테 물어보고 또 답을 줘요. 근데 그것이 즉각적이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과연 학교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떠한 측면으로 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고민이 좀 많이 생겨났고 학교 문제를 이 다석 선생님이 얘기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해안을 내다보고 하신 것 아닌가. 식자우한이라는 그 우한이 지금 우리들에게 와 있어서 제가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뭐 뭐죠? 리박 스쿨인가? 뭐 이런 데 빠진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런 거를 봤을 때 정말 이 학교가 세뇌 교육하는 그러한 장소로 된다면은 학교는 정말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정말 우리가 잘 아는 존경하는 사람을 갖다가 희화화 해가지고 아이들 가운데 그것이 정말 선과 악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러한 교육이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저도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서 오늘 다석 선생님이 하신 얘기들이 우리들한테 많은 어떤 지금 경종을 주는 지금 오늘의 이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제가 가끔 온통한 소리를 하실 때 선생님들께 피해가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어, 염려를 오늘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다석 선생님이 얘기하는 깨우침이라는 것은 아는 것에 지식으로 아는 것과 스스로 깨달음으로 아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은 다시 배웁니다. 결국은 저는 지식이 모자랍니다, 사실은. 한국에서
처음부터 공부를 했으면은 한국에 대한 역사도 배웠을 것이고 모든 것을 그냥 한국에서 배워야 하는 것은 제가 제로입니다. 제로. 그것이 한글 자체도 몰랐기 때문에 여기 왔을 때 그렇게 저에게는 지식은 한국 땅에서 제대로 못 배웠습니다. 그 대신 결국은 기독교라 하는 신앙 덕분에 이 다석 선생님 말씀하시는 깨달음이란 것이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그냥 내 머릿속에다 담아놓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 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그 속에서 뭔가가 떠오르는 것, 내 스스로 속에서 뭔가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면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깨달음 아닌가. 그렇게 제 스스로의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까지 이런 모두의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서 같이 할 수가 있는 것은요, 그 자기 속에 떠오르는 깨달음, 그것이 없으면은 저는 그냥 바보같이 듣고 또 그거 끝나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다섯 선생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그것이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도 된다. 이렇게 제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게 저 영성 수련가인 인도의 앤소니 드멜로 신부님께서 가르쳐 질 순 없으나 깨우쳐 질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지혜로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결론이 맨 마지막에 인생이 깨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 된다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인생이 깨라라는 얘기인데 이것이 결론인데 왜 중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채팅창에 지금 얻을 득자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밑에 보시면 채팅란에 지금 올라가 있죠. 얻을 득자. 류영모 선생님이 17살에 경신학교에 입학을 해요. 그래서 김도희라는 선생님한테 한자 대자전을 선물 받습니다. 근데 입학생들은 다 자전 받았다. 그래서 한자 공부를 지금 얘기한 한자 사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한자 공부를 되게 좋아하셨는데 17살 소년 다석이에요. 17살. 습득이라는 글자를 공부하다가 얻을 득자를 딱 보면서 이 말이 신기했대요. 그러면서 얻을 득자가 이 행할 행자에다가 날일자에다가 일춘촌자잖아요. 이제 채팅란에 올려준 것처럼 요걸 딱 보더니 다석이 무릎을 딱 칩니다. 그리고 다음날 김도희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이 득자, 얻는다라는 득자가 날마다 날일자, 일촌자, 날마다 한 치씩 갈행자, 나아간다는 뜻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한자 선생님 김도희 선생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17살 다석의 천재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죠. 다석의 특징은 그거인 것 같아요. 파고 들어가서 이해가 안 되면은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고민하고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인생이 깨야 된다까지 간 거죠. 얼로 손나서 하느님께 올라간다는 것까지 다석은 이렇게 깨고. 계속 고민하면서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7살짜리 애가 누구한테 배웠다고 한자를
파자라고 하거든요. 파자? 파자해서 이해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근데 이거 보면서 저는 이 다석 선생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천재성도 있지만 그걸 어떻게 하냐? 계속 팠다. 인생은 계속 그렇게 깨는 거다. 계속 파는 거다. 계속 파고 들어가서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는 거. 전 오늘 우리 다섯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식자우환이 반쯤 알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기왕 알려면 끝까지 노력해서 알아야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특히 그러면서 학교 줄여야 된다는 거는 사실 진짜 학교를 줄이는 게 아니에요. 왜 당신도 경성학당 다니다가 경신학교 가고 막 그랬잖아요. 공부했잖아요. 학교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죠. 학교가 제도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비판을 말씀이다. 예, 전 이렇게 이해합니다. 식자보안이라는 말 그 자체가 굉장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알고 모르는 것 차이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제가 요즘 조금 좀 한국의 정치나 이런 뉴스를 듣다 보니까 특히 사이비 종교 있잖아요. 그냥 그 궁궐같이 그 산꼭대기 기가 막히게 져놓고 거기에 온 재산,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온 재산을 다 하고 결국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사기라는 걸 알아서 지금 고소해가지고 그걸 파헤치고 검찰에서 파헤치고 그러는데 우리가 우리 국민 수준이 그만큼 그 사이비 종교에 몰입해 있는 사람들이 뭐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래가지고 그 표를 돈으로 사다시피 해서 윤석열이가 지난 정권을 잡게 된 아주 키포인트가 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다석 선생님의 말씀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게 모르면 용감하다고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많이 아는 사람한테 휘둘려 가지고 인생을 다 박살내는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열심히 호기심 때문에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고 보면은 사실 모르는 게 더 많아져요. 아예 아무것도 모를 때는 모르는 것도 없고 편안했는데 뭐 조금 알고 보니까 궁금한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알고 모르는 게 어디까지 차이인가? 다섯 그분이 말씀하신 그 식자원이라는 건 어느 만큼 인생 살아가는데 모르는 게 있으면 결국 자기 자신이나 자기 주위 사람들 다 망치는 것 같아요. 적어도. 그래서 우리가 교육적인 것도 학교를 문 닫으라는 그 의미도 제대로 하라는 소리로 듣기고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 무식한 사람들을 휘두르는 조금 그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그 사기나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그 사이비 종교들이 하는 걸 정말 뿌리 뽑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식자보안이라는 그 말씀이 정말 뼈저리게 와닿습니다. 예. 반쯤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잠에서 네. 깨자. 잠에서 깨자.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깨달아 가는 거지. 한꺼번에 그냥 다 뭐 처음부터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어, 공부하면서 깨달아 가는 거고, 그리고 어떤 것에 굳어지지 말고 항상 새롭게 마음을 열어놓고, 이제 그래서 이런 그룹, 이런 팀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제 우리 그 청소년 아이들하고 지금 매 토요일 날 오후에 이제 모여서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아이들하고 얘기하고 이제 또 에세이 이어 쓰도록 하고 이제 이런 그런 그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떤 이렇게 팀으로 그룹으로 이렇게 공부해 가는 것이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이렇게 머리를 열어주고 생각을 열어주고 뭔가 자극을 주고 도전을 주고 이렇게 해서 또 여행도 하고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이런 선생님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학교, 진짜 이 어떤 제도 학교 아니라 진짜
그룹으로 모여서 진리를 또 이렇게 얘기하고, 깨우쳐가는 이런 진짜 그, 학교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식자 우환이라는 이 부분들이 그 지식의 무게를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 들었고요. 실제적으로 내가 글을 알면은 근심이 따른다고 하는데, 나이가 뭐 조금씩 더, 한 살씩 더 먹어가고, 더 알아가면서 내가 정말로 식자우환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무거운 내 자신의 영달, 또 우리가 자주 여기서 표현하는 탐진치에 매몰되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정말 식자우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좀 들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 반점만 알고 있는 이 부분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그렇게 착각하기 쉬운 그런 부분들인데 혹시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고 어쨌든 유모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배우고 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섯 선생님의 글을 공감 연대라는 그룹이 있어요. 교육 문제 가지고 다루는 그 단체 방이 있는데 단톡방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댓글을 달기를 어떻게 다 할 수 있냐고, 어떻게 다 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다 안다는 거,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을 던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 이 줌방 주소를 거기다 올려주면서 한번 들어와서 같이 토론해 보시죠. 그랬는데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들어오시기 쉽지가 않았겠죠. 예. 덜 깨어가지고 이 장구대 같은 소리하고 있는, 그래도 뭐라 그럴까요? 계속해서 그 어린애처럼 계속해서 그 유치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나라도 망치고 역사도 망치고 하는 것을 지금 현실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깨어나야 되겠죠. 깨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올바로 살아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 속에 오늘 다섯 말씀을 새겨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워싱턴 DC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주여.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 문제로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하심과 없이 계시며 변화시키는 은혜가 두 정상의 만남 가운데 그 결과물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 하나님 아버지,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윗에게 주었던 그 지혜와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이재명 대통령 속에서 살아나서 우리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대담이 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사랑의 주님, 반쯤 아는 것이 아니고 잠에서 깨서 항상 새롭게 죽는 날까지 깨달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합당하게 응답하는 그런 전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 깨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 되니 인생이 깨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민족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느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온전함과 같이 저희들도 온전하게 깨어남으로써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거가 정말 옳은 길로 통치할 걸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도우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